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이번 주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FOMC 결과를 코앞에 두고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하루를 보였습니다. 내일을 열어줄 종목들과 함께할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홍 이사의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JYP 엔터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익 가시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의 접근이 중요한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익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JYP 엔터. 뒤이어서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를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박진희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진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본 최근의 비자 면제 패키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비자 면제와 입국 시의 PCR 검사 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여행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테마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까지 있으면서 일본 여행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테마주 관련주 오늘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선중 부장의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기아입니다. 최근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종목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그런 성장주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종목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 3위 SK하이닉스입니다. 업황 우려의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유한타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4분기 재고 피크아웃 구간 돌입으로 주가 반등도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가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총 상위주 특징주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미국 공장 불허 소식 이후로 주가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합작 법인이 아닌 독자 공장 건립도 모색 중이다라는 소식도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역시 0.05%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수요 강세에 따른 수혜가 집중된다라고 밝히면서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하고 목표가도 44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다소 아쉬운 흐름인데요. 오늘 역시 주가가 제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피크아웃 구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재고 지표 현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SK하이닉스 관련한 리포트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 재고 자산이 12조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4%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수요 둔화 위축 때문에 아무래도 재고 수준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쯤 해소가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 이제 4분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재고자산 대비 매출 비중이 0.9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됐을 때 과거에 2018년 하반기 그리고 2019년 초에 같은 수준의 재고 수준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주가도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준이 거의 좀 피크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비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재고가 사상 최고조의 수준입니다. 지금 21조를 넘어섰고요. 이렇게 글로벌 이 디램 업체들이 높아진 재고 수요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털어야 될 텐데 사실 가장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은 디램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가장 큰 수요처인 빅데이터 이런 그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업체들 아마도 밑에서 좀 가격 하락을 좀 기다리면서 좀 입을 벌리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 차례 좀 이렇게 재고를 이렇게 좀 털어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은 본격적으로 좀 주가도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이제 재고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 재고를 한번 좀 소진을 시키고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사실 참 난감한 위치긴 해요. 지금 주가가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하단부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10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내년에 한 4조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이런 장부가 대비는 워낙에 좀 역사적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편안하게 다시도 좋은데 좀 그냥 묻어놓고 그 당분간 안 보는 전략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사실 제가 지난 추석 그 특집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9월 FMC보다도 11월,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지난번 저점, 최근 7월 4일 날 저점이 오늘도 공교롭게 딱 그 일치를 하는 저점을 일치시키면서 회복을 했는데 일단 여기 가격이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주식 수를 늘린다라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는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였다가 향후에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는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데 치포 동맹 얘기가 요즘에 쏙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또 가시화되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또 견제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소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 견제가 좀 들어온다. 이때가 오히려 좀 다시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을 거고.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과거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재고 수준이 피크를 쳤을 때 시점이 바로 이제 6만 원대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아마도 그래도 못해도 한 8만 원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반등의 그런 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사실 목표 주가를 잡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자리인 거네요. 좀 오랫동안 들고 가야 하는 자리. 매력은 있지만. 네. 그렇죠. 일단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좀 업황의 반등을 찾기는 여러 가지 좀 그 악재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년 실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공급이 좀 축소가 돼야지만이 좀 뭔가 좀 그런 반등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좀 안개가 좀 많이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NF 넘어가 보도록 하죠. LNF가 미국 공장 불허 소식에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그 상대적 강세 흐름 속에서도 지금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결국에는 독자적으로라도 미국 공장을 짓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인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왔고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기술 이제 보호를 받게 되고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LNF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양극재 3대 기업 같은 경우가 다 이제 미국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합작 공장 이런 설립과 관련된 발표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LNF만 왜 허가를 안 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술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이제 대책, 방안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좀 내면은 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단독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조인트 벤처 형식이 아니더라도 뭐 지분 투자 형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방식을 좀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독 진출하게 되면 좀 비용적인 부담이 참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뭐 뭔가 좀 다른 방안, 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무슨 다른 방안을 좀 제시해서 미국 시장 진출하는데 다시 또 제시가 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도 이제 LNF가 그 기술 유출을 제외한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 조정 왔을 때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우세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오늘 상승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근데 사실 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서 뭐 95% 이상의 고하이니켈 양극재를 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부진을 좀 면치 못했는데요. 사실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투자를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드린다라면은 뭐 차트 한번 보신다라면은 지금 약간 좀 고점에서 강한 돌파가 없이 좀 뒤뚱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약간 좀 우하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좀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수 포인트를 조금 낮춰보시는 전략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20만 원 부근에 좀 지지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만약 지금 여기서 반등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23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좀 거래량이 붙어주는 시점에서 좀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을 상승으로 강하게 조금 돌릴 수 있는가 그 부분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G이노텍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수요 강세로 실적 눈높이가 상향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이폰 14 이 신제품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이 될까요? 네. 1차 출시국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 사전 예약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건이 넘는 사전 예약 수가 집중되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지금 웃돈을 줘가면서 사전 예약을 하는 물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또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프리미엄급, 이 프로급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프로급이 한 40%대의 매출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60%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LG 이노텍한테는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엔드급의 제품의 그 매출 LG 이노텍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그런 또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상당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카메라 화소수도 1200만 원 화소에서 4800만 화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파르게 그 올라가고 있는 환율 효과 또한 분명히 좀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 측면에서 보더라도 3분기 대략 컨센서스가 한 4,100억대였는데요. 최근에 쭉 리포트를 보면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좀 올려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끌고 갈 만한 몇 안 되는 대형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 32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박스권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꾸준하게 이 32만 5천 원대, 32만 3천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렇게 수차례 지금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지금 최근 장성하게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은 낮춰가는 이런 형태, 점점 수렴해가는 과정들을 현재는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런 수렴 과정 이후에는 그래도 향상된 실적, 특히나 지금 주가는 보면은 많이 올라 있지만 퍼가 7배 수준이면 역사적인 저점대 수준입니다. 실적
으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과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사 목표가를 쭉 보게 되면은 가장 하단이 41만 원이고 가장 높은 게 한 60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제시하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뭐 장 상황 감안해서 일단 40만 원 1차 목표로 생각을 하면서 추후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격대에서 그래도 20% 넘게 우선은 일차적인 목표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하셔서 내일 장도 잘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진 MC 나와주세요. 네, 박수진입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급등세를 보인 모트렉스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현대바이오, 하나솔루션, 삼성중공업, 대주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대주산업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우려한 유럽 국가들이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주산업은 춘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과 밀 선물 가격 상승세가 영향을 줬는데요. 장중 한때 13%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상승폭 조금 반납하며 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두 종목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 오늘 5%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4월 이후 5,400원대 후반과 6,000원대 초반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황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반등을 기점으로 향후 탄력적인 상승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업황을 살펴볼 때는 대표적으로 업종 내 1등주의 가격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1등주 흐름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주요 가격대 60일선 기준으로 가격이 꺾이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 그리고 외국인의 시각에서도 조선업종은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 구체적으로 외국계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2023년 수주가 이제 정상화되고 또 플러스로 턴을 한다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의 중심으로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비추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라고 하면은 이게 상승이라든지 하락 같은 경우 명확하게 채널을 형성하고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계열을 조금 더 압축해 봐서 지지가, 저항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지가는 5,600원 수준, 저항가는 6,300원 수준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므로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관심도를 높게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1등주인 현대미포조선의 흐름을 잘 체크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주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과 밀선물 상승세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고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모멘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게 곡물과 관련된 주식들이에요. 근데 이게 반응을 한 게 밀선물 같은 경우가 7%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차트를 살펴볼 때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푸틴 같은 경우가 지금 동원령을 통해서 전쟁을 조금 더 전면전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로 반응할 수 있는 게 밀선물은 아침에 반응을 했었고 연결해서 주가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한 재료의 무게, 그다음에 무게와 연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통해서 테마주는 시세의 연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500원 선에서 차트의 가격의 바닥을 형성하고 3,27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저항가는 이 단기 고점인 3,300원 구간, 지지가는 2,900원 구간입니다. 비록 오늘 음봉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밑꼬리를 달고 지지가 수준 이상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멘텀도 부각되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 한번 파악하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삼성중공업과 대주산업 전량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가겠습니다. 첫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테마 그리고 화장품도 함께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기술적으로도 보면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골든크로스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단을 높여가면서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가격적인 전략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화장품 섹터주들이 최근에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투어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바이든의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또 외부에서 마스크 벗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봉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색조 쪽들 중심으로 해서 클리오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한국콜마 이런 쪽도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제 오하이오 법인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 때문에 비용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해져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바닥권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계속 법인들의 좀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맥스 가격적인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지난번에 한 54,000원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찍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반등했을 때 좀 저항대가 72,000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3,400원입니다. 오늘 한 1,800원 정도 올라 있는데요. 거래가 오늘 좀 느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주들도 최악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63,4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63,000원 정도 에서 6만 원이죠. 6만 원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항 가격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7만 원에서 한 7만 1,000원 정도 이 정도 좀 저항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움츠려 있었던 화장품 주들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돌아오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항선을 6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7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화장품 업종들도 이제 슬슬 좀 종목 추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체크인 스몰캡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유니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친환경 대전환 선언 수혜주다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뒤에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유니셈이 어느 정도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 PSK나 동진세미캠 전부 다 오늘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실적 대비 물론 싸죠. 싸긴 싼데 아무래도 좀 전방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계속된 좀 침체 현상들이 좀 겪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같은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ESG 경영 선언 이후에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친환경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스크러버 장비라는 건데요. 이 플라즈마 스크러버 장비는 전체 매출의 한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LCD 공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이런 스크러버 장비 채택 확대를 선언을 한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련 장비의 이런 그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하는 그런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장비 업체들도 다른 장비들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만 사실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뭐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이 친환경 장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수급을 보니까 9월 들어서 기관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적으로 좀 전략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갈까요? 예,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침체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계속해서 주가 침체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대략 한 7,00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하단 박스권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거래 대금도 급감할 정도로 많이 좀 침체돼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이런 작은 박스권을 좀 상단을 돌파하는 오늘 그런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에 이런 대량 거래를 딛고 올라서는 모습,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 대량 거래의 고점대 수준 대략 한 7,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지지로 보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급락하기 이전 수준 10,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로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크인 스몰캡, 코스맥스, 유니셈까지 전략 점검을 해봤습니다. 개별 모멘텀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잘 전략을 세워가시고 이어서 백수진 MC와 함께 내 종목을 부탁해 만나보겠습니다. 수진 씨 나와주세요. 네, 함께 격려하고 종목 상담 받고 거기에 상품은 덤입니다. 내 종목을 부탁해 이어갑니다.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소통해 드리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사은품 받으실 3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국 SNC, 카카오, 삼강 MNT 신청하신 1498-6676-7611번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사은품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종목 궁금증도 풀어드려야겠죠. 동국 SNC부터 보겠습니다. 풍력타워 수출 급증으로 하반기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최근 주가가 조정폭이 좀 커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향후 방향성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신재생에너지 군들 중에서 주가가 달라지는 기업들,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단은 가격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요. 태양광 모듈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고 이게 이어서 수주까지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면 풍력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만 내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능성으로 상승한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이 꺾일 때 그리고 업종에서 좀 수급이 뒤틀릴 때 같은 경우는 좀 과매도의 구간까지 주가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국 SNC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금 주요한 가격대 구간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6,600원대를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6,100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요. 지지가는 5,300원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과는 다르게 지지가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구간에서는 조정을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충분히 손절 같은 경우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가 같은 경우는 7,00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저항가 같은 경우가 지지가보다 더 낮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해외 수주 가능성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요즘같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주가가 빠졌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지지선이 조금 무너진 상황이라 추가 조정은 감안을 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카카오도 진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를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지금 카카오 주주라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네이버와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이 긴 터널이 끝날까요? 일단은 카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익은 아직 뒷받침이 뚜렷하게 좀 덜한 기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쿠팡이 상장할 때 좀 답보가 되었어야 되는 게
상장 이후에는 이익이 뒷받침되는 걸 시장에서 살펴봐 왔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좀 대표적인 성장주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매크로의 환경이 바뀌든 기업 내부적인 사업이 바뀌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뭐 종전이 발생을 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상황이 나오든지 또는 기업에서 그 카카오에서 좀 혁신적인 사업을 내세우지 않으면 주가는 지금처럼 부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시장이 바뀌는 기업이 바뀌는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요청 주신 동국 SNC와 카카오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내여주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내여주는 잠시 후 공개할 내일을 여는 유망주를 뜻합니다. 내여주 검색하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종목을 부탁해 주식창 시청자 참여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소통을 해드립니다. 이어서 나가는 주식창 참여 방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많은 종목들 속에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열어가는 유망주, 이성웅 이사가 SNS텍, 박진희 부장 호텔신라, 김성준 부장이 바이오플러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바이오플러스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그 바이오플러스는 히알루론산 필러, 그러니까 HA 필러라고 부르는 이 제품의 매출 비중이 이제 86%가량 차지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DVS라는 가교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점도랑 응집력이 많이 높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인 필러보다 한 2개월 이상 더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이고요. 이게 국내 유일한 DVS 필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쪽을 진출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접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현재는 혼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필러 제품이 가격이 저는 물론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10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가격이 되게 높다라고 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명품 필러로 상당히 고가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업이익률이 지난번에 48%대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경쟁회사 휴젤이 한 30%대로 물론 양호하고요. 그 밖에도 웨디톡스,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1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데 그에 반해서 역시 독보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필러 이외에 유착 방지제가 지난 분기부터 작년부터 매출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생체 유방이나 생체 영물과 같은 이런 차세대 성장을 위한 그런 그 연구 개발도 임상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향후에도 좀 성장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실외 마스크 이제 해제 검토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뭐 야구장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미 지난 분기에도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확정이 되면은 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좀 측면들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7월 달에 중국 하이난성에서 이 동사의 필러 제품 두 종을 특별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중국이 아직 하이난성이 현재 봉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당장의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올 하반기 연말경부터 봉쇄 완화 시 상당히 좀 크게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 필러 시장은 미국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미국 진출 또한 계속해서 지금 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역시 성장성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캐파로 다 한다면 매출 기준으로 한 1,500억대 전후가 될 것 같은데, 2025년까지 대략 한 8천억 정도의 매출 수준, 총 한 5배 정도 됩니다. 현재 수준의 5배 정도의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게 2025년 완공 시에 국내 이런 업체, 에스테틱 업체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필러라던가 임플란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국 유통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바이오플러스도 하이난에다가 지금 본사를 좀 두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또 업체를 좀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캐파 증설까지 좀 이익이 가시화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예,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작년 9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초에 상장하면서 43,000원까지 첫날 상승하고 계속해서 좀 밀려 있는데, 이 회사가 공모 당시 1,200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공모가가 31,500원이었습니다. 오늘 현재가 31,950원과 얼마 차이 나지 않죠. 한 네. 1% 정도의 차지밖에 나지 않고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시장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35,000원대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큰 거래는 없이 일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일단 이제 3만 원 정도 수준을 일단은 이제 지지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뭐 계속해서 실적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최고가가 43,000원이었는데 네. 과감하게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43,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신고가를 터치를 해보자. 네, 뚫고 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플러스 이외에도 김성준 부장님께서 내일 여는 유망주를 월요일에 내여주로 그 인탑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까지 지금 인탑스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이틀 동안 10% 가깝게 좀 상승을 보였는데, 예.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저희가 좀 한 번 더 점검을 좀 하고 갈까요? 일단 사실 로봇주는 다들 알고 있죠. 좋다, 성장성 좋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과연 실적 가시화는 언제쯤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뭐 인탑스 이외에 나름 좋게 봤던 종목이 이제 SPG라는 종목인데, 왜 좋게 봤냐면 SPG는 로봇 사업 이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인탑스도 이 로봇 사업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이미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로봇인데, 로봇 쪽에서도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회사를 가만 놔둘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은 뭐 제가 월요일 날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보수적으로 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뭐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탑스도 잘 가고 있고 오늘 어쨌든 바이오플러스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오늘의 종목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은 계속해서 저에게 문의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장께서 내일 여는 유망주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여행을 떠나니까 저희 면세점주도 좀 적극적으로 볼까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좀 여행을 좀 많이 떠나고들 계세요. 보니까 주변에도 상당히 좀 많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PCR 검사 이제 입국장 이제 하면은 이제 PCR 검사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면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일본 또 이제 패키지 관광 비자 면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참 강세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면세점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상당히 좀 힘든 섹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뭐 롯데 그다음에 뭐 신세계, 뭐 현대,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호텔신라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런 위축된 면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좀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뭐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사면은 가져갔다 다시 돌아다니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국장에서 이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도입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 판매를 좀 많이 좀 확대를 하고 제한을 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주류도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과도한 이제 손객 수수료 예전에 뭐 이제 중국 따이공들 막 이렇게 손객 수수료 많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이제 특허 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들. 그래서 면세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대책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면세 좀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항상 호텔신라의 발목을 잡았던 기본의 호텔업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성수기 효과를 좀 톡톡히 보면서 호텔신라 뭐 실적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의 웨딩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연회 이런 부분들 좀 잘 유치를 하면서 실적 방어를 좀 잘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제 면세 산업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여행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면세품을 저희가 주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입이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풀리고 좀 다양하게 면세점을 억누르고 있던 정책들을 완화를 시켜주면서 앞으로 실적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아도 호텔도 적자가 아니라 지금 뭐 연회나 이런 것들을 잘 실적을 좀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기관의 매수세의 상단을 좀 높여가면서 외국인 수급도 이제는 조금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저희 가격 전략 좀 희망적이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좀 바닥에서 조금씩 들썩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연기금을 비롯해서 투신권과 사모펀드 대부분이 다 계속 호텔신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도 보시면 오랜 동안 좀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좀 저점을 찍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호텔신라의 주가 자체는 좀 안정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이평선들이 우상향으로 좀 터닝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수급도 좋은 모습이고요. 이평선들도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뭐 목표 주가는 여기 한 85,000원 정도, 지난번 여기 고점대 부분까지 1차적으로 좀 들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선이라면은 단기적으로 7만 원 정도 손절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종시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제 단기적으로는 7만 원 정도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8만 5천 원, 8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상홍 이사의 내일 여는 유망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SNS텍 보겠습니다. IT 관련주 업황 우려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주가가 좀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NS텍은 조금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주목하시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최근에 반도체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재고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고 과연 이 수요가 언제 회복이 될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심리도 누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더라도 전 저점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조금 더 미세 공정이 통해서 뭐 수요를 조금 개선을 한다거나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대표적으로 대형 IT 업종 이 안에서 반도체는 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실제 기업이 환경이 바뀌는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EUV 장비라고 해서 좀 반도체를 조금 더 미세하게, 즉 조금 더 성능이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장비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산화를 소재단에서 계속 시켜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2년 이상의 기간이 끌어왔었는데 SNS텍 쪽에서 도입한 장비가 이제 실제 좀 소재 개발해서 양산 단계에 있을 때 도입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 점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지금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적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데 아직 그러한 주가 수준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오던 부분에 체력만 반영을 해온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인 양산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의 업사이드는 강하다는 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오늘도 4.7% 상승을 했고 지금 수급을 보니까 뭐 기관의 매수세가 거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격이 25,400원 종가로 지금 끝났거든요.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은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이 추가로 몰릴 수 있는 요인을 감안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좀 짧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일 동안 시장 대비해서 주가는 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 시장에서든 아니면 조금 기업 내에서든 모르는 요소가 충분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요소에도 조금 풀려나가는 단계의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27,000원대를 먼저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뀌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안착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28,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추세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환경에서 장중에 이 손절가를 터치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24,800원을 터치할 경우는 손절을 했다가 다시금 단가를 잡고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28,000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EUV 장비에 대한 소재 양산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35,000원 이상 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짧은 매매도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도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니까 SNS텍을 지금 짧게는 28,000원 정도 한 10%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이제 양산이 가시화되고 한다고 하면 35,000원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월요일 날 소개해 주신 SM 저희가 점검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우상향 흐름으로 좀 추세를 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 번 더 점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약할 때도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 체력이 있고 여기에서 기업 환경이 달라지는 게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플러스 될 수 있는 기업은 주가가 강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 목표가는 8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어요. 오늘 뭐 79,700원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목표가는 도달 못한 거니까 그대로 목표가는 유지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짧은 목표가로도 실현이 가능하지만 좀 중장기로도 충분히 기업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이 1,000억, 그러면 시가총액 환산으로 2조에서 2조 5천억까지는 열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성준 부장과 박진희 부장께서는 바이오플러스 그리고 호텔신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성웅 이사만 이제 다른 쪽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혹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뭐 미용 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좋게 보시는 혹시 종목이 있으실까요? 시장이 어려우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늘 강조드리는 게 업종 내의 1등주거든요. 자, 저가항공 진에어, 그다음에 여행 하나투어,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텔신라 면세 이런 군으로 1등주를 파악해서 매매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등주에 대한 접근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게 그 섹터에서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장님 그 호텔 신라의 목표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7,000원인가요? 85,000원인가요? 일단 네. 85,000원, 87,000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손절설만 7만 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좀 조정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그 손절선 지키기가 참 더 아픈 시장의 그 맞습니다. 성격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녁 FOMC를 좀 딛고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훈풍이 불어오는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김성준 부장의 바이오플러스, 박진희 부장의 호텔신라 그리고 이성웅 이사의 SM까지 오늘은 SM이 아니라 SNS텍 가지고 오셨죠. 네, 가지고 오셔서 만나봤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내일의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부장, 그리고 이성훈 글로움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